자, 유효문 필기 적중 기출문제풀이 제 2강입니다. 자, 이번 문제들은 자연발화 관련 문제가 먼저 시작되네요.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자연발화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연발화는 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수분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수분이 영향이 주죠. 수분의 양이 많으면 자연발화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증발열이 영향을 준다. 자,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할 때 필요한 열이에요. 근데 이 증발열은 발열이다, 흡열이다? 흡열입니다. 흡열이니까 자연발화하고 상관이 없고요. 발열량이 크면은 위험하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은 위험하죠. 위험한 겁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위험하고 발열량이 크면 위험하고 수분이 있으면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수분 조심하자 그랬죠? 열 전도율도 앞에 문제에서 계속 반복돼서 언급됐던 내용이죠. 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증발열이 자연발화와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답 2번 이해하시죠? 32번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연발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온도가 낮은다. 안 일어나겠죠? 열 전도율이 작다. 일어날 수 있겠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 위험한 거니까. 열이 축적이 되니까. 표면적이 작다. 표면적이 커야 되겠죠. 발열량이 작다. 발열량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일어나는 조건, 열 전도율이 작을 것, 그러면 열 축적이 쉽다?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습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일어나죠. 습도가 높으면 일어나고요. 열 전도율이 크면은 안 일어나죠. 앞에 문제하고 반대로 돼 있죠. 온도가 높으면 위험하죠. 표면적이 넓어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열 전도율이 잘못된 문제. 자, 32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 자, 보기에 답이 달라졌을 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연발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기화가 뭡니까? 기화가 액체가 기체되는 게 기화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증발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증발열이 되기 때문에 흡열입니다. 자, 흡열이기 때문에 산화열, 흡착열, 분해열, 미생물. 여기 이제 빠진 게 미생물이 하나 더 있죠.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 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발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온의 종류,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연발화의 열온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35번 이온물의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통풍을 잘 시킨다. 그러면 실내에 통풍이 잘 되면 환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의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킨다. 방지 방법으로 맞습니다. 저장실의 온도를 낮춰라. 맞죠? 좋은 거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할 건 습도가 높아지면 자연발화는 일어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습도 조심하자 그랬어요. 뭐일 때? 자연발화는 습도가 우리 상식하고 반대다. 습도가 높으면 불붙기가 더 쉬워지는 게 자연발화입니다. 금수성 물질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금수성 물질은 물과 만나면 발화가 돼버려요. 그것도 자연발화의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습도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할 것, 높은 곳에 저장하지 않아, 높은 곳을 피할 것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정촉매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응이 잘 되게 되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열원이 생기고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방지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죠. 습도가 높은 걸 피해라 해야죠. 36번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통풍이 잘 되게 할 거 맞죠?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할 거. 열의 축적을 용이하면 발화가 일어나기 쉽죠. 용이하지 않게 할 것 맞는 말이에요. 온도를 낮게 할 것 좋은 말이에요. 습도를 높게 할 것 아니라고요. 자, 습도가 계속 답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연발화에서는 하여튼 습도에 여러분들이 착각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습도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습도를 높게 할 것. 이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하다. 화재 방식 자연발화 방지하기 일반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통풍을 방지한다? 통풍을 해야 돼요? 방지해야 돼요? 방지한다. 이 말은
우리 자연발화 방지법에서 좋은 말이 아니죠. 저장실의 온도를 낮추면은 안전하죠. 안전한 거예요. 습도가 높은 장소를 피한다. 안전한 거예요. 높은 데를 피하라고 했으니까. 열 축적을 막는다. 안전한 겁니다. 통풍을 방지한다. 이건 불안전한 거죠. 네, 불안전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안전한 방법인지 불안전한 방법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황린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자, 황린 몇 유위험물? 3유위험물. 3유위험물 중에서 금수성이 아닌 유일한 물질이 황린이죠. P4. 자, 이 황린이 P4예요. P4 자연 발화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그랬어요. 황린은 발화점이 몇 도시예요? 34도씨가 발화점이에요. 34도씨가 발화점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불이 일어난다. 점화운이 없어도 34도씨면 불이 붙는다. 자, 발화하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끓는 점이 낮고 증기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고 증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력이 강하고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착화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발화 온도예요. 발화 온도가 낮아요. 몇 도씨예요? 34도씨예요. 산소하고 반응을 잘해요? 잘해요. 결합을 잘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녹는 점이 낮고 상온에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고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인 것은 맞고 인화점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발화점이 위험해서 황린이 자연 발화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화점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화점을 가지고 우리가 황린의 발화점이 34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발화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산소와 결합력이 강하고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발화를 잘한다. 자연 발화가 혼자서 불 붙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놔뒀더니 34도씨니까 불났다. 자연 발화죠. 그래서 황린이 자연 발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이것만 자연 발화성이다? 아니다. 금수성도 물기가 있으면 불 붙는 것도 자연 발화의 한 종류다.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황린이 자연 발화고 금수성 물질은 자연 발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수성 물질은 자연 발화 형태 중에 한 형태입니다. 금수성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39번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물질과 대표적인 에너지원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셀룰로이드, 자,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 흡착열에 의한 발열했어요. 자, 여기서 흡착열이라고 부르는 것. 셀룰로이드는 오류 위험물인데요. 이 오류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는 자, 활성탄 먼저 보세요. 활성탄이 무슨 열이에요? 흡착열이에요. 흡착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시킬 때 발생하는 열원입니다. 그래서 활성탄이 이제 습기 같은 거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흡착열에 의한 발열. 여기는 맞아요. 퇴비는 미생물이죠. 먼지, 미생물에 의한 발열, 이것도 다 맞습니다. 셀룰로이드는 흡착열이 아니라 무슨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셀룰로이드의 원료가 뭐라 했죠? 니트로셀룰로스예요. 니트로셀룰로스가 무슨 열에, 무슨 분해 반응을 합니까? 자, 분해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로 셀룰로스하고 셀룰로이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열입니다. 여기는 흡착열이 아니라 뭐다? 분해열이에요. 흡착열이라고 해버리면 셀룰로이드, 셀룰로스를 물로 적셔서 보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위험성이 돼버려요. 그럼 그렇게 저장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자, 무슨 열이다?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니트로셀룰로스는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셀룰로이드의 자연 발화 형태를 가장 옳게 나타내는 방금 이야기했던 무슨 열? 분해열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셀룰로이드도 오류 위험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위험물의 종류도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1번 셀룰로이드 또 오류 위험물 셀룰로이드가 나왔고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자연 발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장소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 습도, 온도가 모두 낮은 곳, 습도와 온도가 모두 높은 곳. 자, 일단은 셀룰로이드를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자연 발화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장소는 했어요. 일단 온도가 쉽잖아요.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높은 곳, 높은 곳, 온도가 높은 곳, 높은 곳은 당연히 답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셀룰로이드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 습도가 온도가 모두 낮은 곳,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 발화의 위험성은
수분이 어찌해야 된다 했어요? 수분이 많으면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셀룰로이드에 관련된 이 문제가 자,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는 질산, 섬유와 장내를 합쳐 만든 것이고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자연발화의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발화 이런 조건이 안 되려면 습도가 어찌해야 되고 낮아야 되고 온도도 낮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셀룰로이드는 니트로셀룰로스를 가지고 여기처럼 셀룰로스하고 장내를 합쳐서 만든 물질로서 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자, 약간의 이제 문제가 되죠? 네,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42번 니트로셀룰로스의 자연발화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기인한가? 무슨 열이죠? 분해열이라고 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계속 분해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발화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결국은 습도, 열, 전도율 또 자연발화 방지법 관련된 것들 나왔고요. 니트로셀룰로스하고 셀룰로이드가 많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매한 문제도 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정전기 관련 문제로 보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전기 대책이에요. 접지를 한다. 좋은 말이죠. 공기를 이온한다. 좋은 거예요. 21% 이상 산소 농도하고 정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 습도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합니까? 70% 이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정전기 대책이죠. 정전기는 접지를 해서 모여있는 전하를 땅으로 보내는 거고요. 공기를 이온화해서 중화시키는 거고요.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면 물기, 습기가 많아져서 정전기가 흘러나갈 수 있더라. 방전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소 농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4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위험물 이송 시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 배관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액체가 흐를 때 발생되는 대전이 유동대전이에요. 유동대전인데 이 유동대전에 의해서 전하가 축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속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유속을 낮추죠. 얼마로? 1m/s 이하로 낮춰라고 하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죠. 그래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성 탱크롤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을 때도 1m/s 이하로 일정 시간 동안은 1m/s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액면이 주입구 상단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1m/s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1m/s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속을 느리게 하라겠죠. 빠르기가 틀렸어요. 공기 이온화, 접지, 상대 습도 70%. 2, 3, 4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유속이 빠르면 유동대전이 큽니다. 유동대전이 크게 일어나서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유속을 느리게 한다. 1m/s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자, 45번입니다.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접지 70% 이온화. 부도체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를 사용한다 그러면 좋은 대책이 됩니다. 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주가 되지만 제가 왜 비슷한 문제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틀린 문제, 앞에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죠? 위험물 이송 시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한다는데 여기가 느리게 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정전기 대책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느리게 한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대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도체를 사용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정전기 대책이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있고 나머지가 무조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전기 대책 여러 가지가 소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 말을 맞게 어떻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맞는 말로 바꿔질 수 있냐. 붙자 빼면 된다. 도체를 사용하면 정전기 축적이 막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요 세 가지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46번입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컨덴서를 이용하여 불꽃 방전 시험을 하고자 한다. 컨덴서의 전기 용량을 C, 방전 전압을 V, 전기량을 Q라고 할 때 최소 전기 에너지 이 값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 값을 착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자, 여기서부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E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이에요. 단위는 줄 쓰고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자성. 이게 최소 착화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정전하라고 부르는 전기량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Q라는 값이 CV로 구할 수 있습니다. C가 뭐였어요? 전기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 방전 전압이고요. 그러니까 용량하고 정전 용량하고 방전 전압하고 정전 용량하고 곱을 뭐라고 부른다? 전기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C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CV가 Q라고요.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헷갈리니까 2분의 1 Q. 그럼 V가 두 개니까 V는 하나 남죠? 그래서 2분의 Q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 Q는 V 값을 바꿔보면 V는 C가 넘어가면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V 값을 넣어보면 2분의 1 Q에다가 곱하기 C분의 Q. 요 V 값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은 거죠. C분의 Q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C분의 Q의 자성 이렇게 써지겠죠? 요것도 정전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자, 최소 착화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옳게 나타낸 것은 했으니까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써져 있으면 맞는 답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2분의 1 CV의 자성하고 가장 기본식을 써놨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최소 착화 에너지 구하는 식 정도, 이 정도는 식 정도는 봐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는 2분의 1 CV의 자성, 2분의 1 CV의 자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화재 폭발 관련 문제입니다. 이제 화재 폭발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연소 대상물의 열 전도율이 좋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 전도율이 좋다 이 말은 잘 탄다 안 탄다? 잘 안 탄다. 잘 된다가 아니라 잘 타지 않는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좋다 이 말은 높다는 이야기죠. 열 축적이 안 돼요. 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말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 맞네요. 화학적 친화력이 클수록 연소가 잘 된다. 반응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산소와 접촉이 잘 될수록 연소가 잘 된다. 맞습니다. 이것은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열전도율 갖고 문제가 한 10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전도율이 문제에서 소개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열전도율이 좋으면 연소가 어렵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아야 열 축적이 잘 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다. 48번 위험물의 화재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하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높아야 위험하다? 아니다. 착화점이 높아야 위험하다? 착화점이든 인하점이든 발화점이든 연소점이든 낮아야 위험하죠. 착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착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맞습니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얘는 에너지를 1을 주면 불 붙어요. 얘는 에너지를 10을 줘야 불 붙어요. 이 에너지 값을 적게 줘도 불 붙는 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착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착화 에너지가 뭔 에너지인지 불 붙기 위해서 공급해야 할 에너지예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게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연소열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작을수록 위험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자, 맞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연소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열입니다.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열이 작은데 위험하다? 커야 위험하죠. 네. 3번이 맞습니다. 자, 49번. 전기화재의 급수와 표시 색상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전기화재의 급수, 전기화재 A급, B급, C급, D급 기억하시죠? 자, A급, B급, C급, D급. A급은 일반화재,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죠. D급은 금속화재. 색깔로는 백색, 흰색 연기가 나죠. 여기는 누런색, 진한 누런색 연기가 나죠. 황색, 청색, 파란색 연기가 나죠.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고요. 여기는 무색입니다. 자, 색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기 화재는 일단은 전기 화재는 몇 급이다? C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D급 틀렸네요. C급. 백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다? 청색이다. 답은 3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화재 급수를 물어보는 문제. 자,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50번. 인화성 액체의 화재 분류로 옳은 것은 인화성 액체에 대한 화재 분류. 인화성 액체는 유류죠. 인화성 액체가 웬류예요? 사류잖아요. 사류 위험물이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니까 석유류니까 유류화재입니다. 유류화재니까 B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인화성 액체가 사류 위험물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 51번. 금속화재로 옳게 나타내는 거. 금속화재는 무슨 급? D급. D급이니까 D급 화재이고 색상은 청색, 무색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지금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52번. 화재의 종류, 가연물. A급 화재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일반 화재에 포함이 됩니다. 섬유, 일반 화재.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니까 답은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B급은 섬유 화재도 A급이에요. 이것도 A급이라고 해야 맞고요. 나무도 A급이잖아요. 일반 화재죠. 페인트는 뭐예요? 인화성 액체예요. 페인트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B급이라고 해야 됩니다. 페인트도 인화성 액체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딱 문제 읽다가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53번. D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플라스틱 무슨 급이라고요? A급, 휘발유 B급, 전기 C급,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나트륨 몇 쪽 원소예요? 1쪽 원소예요. 1쪽 원소니까 알칼리 금속 쪽이죠? 금속입니다. 금속 화재니까 D급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금수성의 대표적이죠?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륨 여기까지가 금수성의 아주 큰 물질들이었죠. 자, D급 화재. 나트륨, 칼륨 다 금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속 화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54번. 어떤 소화기에 A, B, C라고 써졌다?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화재는 A급은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예요. 금속 화재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답은 1번입니다. 55번.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스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는 물로 끄는 게 효과적인 게 뭐냐 이거죠. 자, 물로 끄는 것은 D급 화재는 일단 물로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금속성, 금속 화재잖아요. 금속 화재는 다 무슨 성이다? 금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로 안 돼요. 기름 화재, 기름 화재다 물 쓸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물은 쓸 수 없죠. 물 분무는 쓸 수 있죠. 하지만 그냥 물은 못 씁니다. B급 화재는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떠서 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여기도 안 됩니다. C급 화재, 물을 뿌리면 감전될 수가 있죠. 감전될 수 있으니까 C급 화재에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됩니까? 일반적으로 물은 일반 화재를 A급 화재, 일반 화재를 목표로 사용을 하죠. 이것에 대응하는 소화약제로 가장 뛰어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석유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취급하는 장치를 부식시키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석유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다.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취급하는 장치를 부식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 수소는 일단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수소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메탄가스, 메탄가스도 무색무취예요. 자극 냄새가 난다는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니까 1, 2번 답이 될 수 있고 암모니아 냄새 나죠. 4번에 이산화황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것이 석유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장치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부식시키는 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산화황입니다. 자, 이산화황.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하고 석유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 이 유황에 의해 앙산가스가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류에 유황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유황 성분 때문에 발생되는 물질이 이산화황입니다. 아황산가스라고 부릅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가스죠. 독성가스입니다.
수소의 공기 중 연소 범위를 가장 가까운 값을 나타낸 것은, 수소의 연소 범위를 물어봤다는 것은 이 수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냐면, 자, 아세틸렌 가스 있었잖아요. 아세틸렌이 2.5에서 81 볼륨 %예요. 이게 폭발 범위예요. 아세틸렌 가스. 그 다음에 높은 게 수소입니다. 수소가 4에서 75 볼륨 %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성이 아닌 순수한 가연성 가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연소 범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4에서 74.5 나와 있는 3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 범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소의 연소 범위. 자, 아세틸렌과 수소는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세틸렌과 수소는 우리가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두 개 가스입니다. 아세틸렌이 더 높죠. 아세틸렌 다음이 수소예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중 유류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류 탱크에서 일어나는 화재 현상으로 보일오버라는 현상은 유류 탱크 화재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름 하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비등하여 발생된 전기가 부풀어 올라서 불붙은 기름이 넘쳐버려서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보일 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보일 오버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슬롭 오버라는 현상도 있어요. 슬롭 오버라는 것은, 자, 기름 탱크에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에 소화를 목적으로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단 말의 의미는 포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포와 같은 물이 포함된 소화약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표면에서 이 물과 불붙은 기름이 비산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을 슬롭 오버라고 부릅니다. 슬롭 오버. 이것은 기름 하부의 물이 원인이 아니라 소화를 목적으로 공급한 물이 원인입니다. 불랩이라는 현상이 있죠. 불랩이.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이 탱크가 있을 때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주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의 인화성 액체가 고압의 가스로 바뀌어서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때 균열에 의해서 분출돼서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불랩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때 유류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류저장 탱크가 아닌 것은 플래시 오버입니다. 플래시 오버는 실내 건축물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에서 실내의 화염이 확대되는, 급격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래시 오버는 건축물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내 전체가 바닥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에 전부, 벽이나 천장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플래시 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벽, 천장 등이 화염의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버리는 현상. 이걸 플래시 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다라고 부릅니다. 탱크가 아니에요. 일반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반 건축물 화재의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플래시 오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블랩이 UVC도 있었죠. 블랩이하고 비교되는 게 UVC. 그래서 증기운 폭발이라고. 증기운 폭발. 증기폭발.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류저장 탱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대기 중에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블랩이 이 세 가지 1번, 2번, 1, 3, 4 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따라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보일오버인지 슬로버인지 블랩인지 UVC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자, 답은 2번이 됩니다. 유류화재 시 발생하는 이상현상인 보일오버의 방지 대책. 자, 보일오버는 방금 우리가 봤어요. 유류탱크에 화재가 났을 때 기름 하부에 물이 증발해서 발생된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품처럼 거품이 쭉 불어나가지고 기름이 넘쳐버리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부풀어 올라서 위에 기름을 밀어붙여 탱크 밖으로 불붙은 기름을 넘쳐버리게 하는 현상. 이걸 불렀어요. 이걸 보일오버. 이것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 대책은 보일오버가 일어났을 때는 하부에 물이 원인이잖아요. 이게 물이 원인이니까 이 물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물이 없으면 뭐 안 일어나요? 보일오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해결해야 돼요. 자, 탱크 하부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탱크 저면의 수층을 방지한다. 좋은 말이죠. 저면에 물을 방지한다.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배수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좋은 말, 가장 좋은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모래나 팽창질석, 비등석을 넣어 불의 과열을 방지한다. 물이 끓지 않게끔 팽창질석, 비등석을 넣어서 과열을 방지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말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이 온도 상승되는 걸 막으라는 이야기니까 냉각수를 대량 첨가하여 유류와 물의 과열을 방지한다. 여기도 물의 과열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방법이 뭐예요? 뭘 넣고 있어요? 냉각수를 대량 첨가하여 물을 또 첨가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이 물의 양이 증가되면 금방 또 온도가 올라와 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물을 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탱크 내용물에 기계적 교반을 해서 에멀전 상태로 하여 수층 형성을 방지하라. 물의 층을 형성을 방지해라. 이 물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버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없앤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에멀전 상태가 되도록 해서 물끼리 모여있는 것을 방지해라. 물끼리 모여있게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일오버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어도 답을 찾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면 보일오버는 기름 하부에 있는 물이 원인이니 이 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을 해서 물을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가연성 액화가스의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탱크의 가열로 인하여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져 탱크가 파열되므로 내부에 가열된 액화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뭐라 하냐. 자, 이 말은 뭘 설명하고 있죠?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다. 탱크가 가열되어 강도가 약한 부분을 뚫고 파열되어서 액화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비등액체 팽창증기 폭발, 불내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일오버 설명 아니죠. 기름 하부에 물 이 말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그 다음에 플래시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플래시 오버는 있었죠. 플래시 오버라는 현상이 있었고 플래시백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고요. 백드래프트 현상은 역화 현상이죠. 역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이 출입문 쪽으로,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출입문 쪽으로 화염이 쏟아지는 현상. 이것을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관 살인 현상 이렇게도 부르죠. 이것을 소방관 살인, 불 끄러 간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었어. 아파트 출입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타고 있던 불이 공기가 없어가지고 산소가 없어가지고 연소를 못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버리니까 산소가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유입된 쪽으로 화염이 몰아쳐버리는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그럴 때 그 화염에 의해서 소방관이 많이 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소방관 살인 현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탱크 주위의 화재로 인해서 분출된 가스가 폭발하는 현상, 이것을 설명하는 말은 불내비밖에 없다. 답은 1번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답은 1번입니다. 불내비하고 UVC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 한번 참고로 봐보시고요. 자, 61번입니다. 플래시오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플래시오버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자, 플래시오버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건축물 화재라고. 건축물 화재다. 건축물 화재 시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이다.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벽, 천정 이런 다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이다. 대부분 화재 초기에 발생한다. 이렇게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 초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초기라고 부르는 것은 불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초기는 아닙니다. 종기다. 종기란 말은 세택이에요. 불이 꺼지려고 할 때를 이야기하죠.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요. 내장재 종류와 계급의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 같아요. 산소의 공급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산소 공급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자, 산소의 공급이 주요 요인이 되어 발생. 산소 공급이 주요 요인이 되어 발생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연소를 그냥 설명하는 거죠. 연소가 되냐 안 되냐가 뭐에 의해 좌우돼요? 산소에 의해 좌우돼요. 여기 있는 프레시오버는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는 말은 아직 산소의 부족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죠. 산소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일어난다? 프레시오버라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프레시오버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전 단계는 가능하겠지만. 자, 옳은 것.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프레시오버는 이 프레시오버가 실내 전체가 성장기, 화재가 일어나서 초기에 일어나서 점점 성장을 하겠죠. 화재가 확대되겠죠. 이걸 성장기라고 해요. 그 성장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프레시오버예요. 그 프레시오버가 딱 일어나는 순간 이제 뭐가 됩니까? 최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 경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다? 프레시오버 현상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프레시오버는 내장재가 벽 천정에 쓰이는 내장재가 가연물로 했냐 불연재료를 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잘 타는 물질로 하면 프레시오버가 빨리 나올 것이고 잘 타지 않는 물질로 하면 프레시오버가 늦게 지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구부의 크기가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산소가 없으면 프레시오버가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계구부가 외부로부터 산소를 유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프레시오버가 빨리 일어납니다. 물론 프레시오버가 빨리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의 입장에서는 프레시오버가 늦게 지연되는 게 더 좋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구부가 얼마나 커서 산소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냐 그 다음에 내장재 종류가 잘 타는 거냐 잘 타지 않는 물질이냐 이거에 따라서 프레시오버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자, 6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시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소화재에서 실내의 가연물들이 연소하는 대화재로의 전이다. 국소화재에서 작은 화재에서 이게 실내의 가연물들, 실내에 있는 가연물들이 연소하는 대화재로의 전이, 큰 화재로의 전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 그랬으니까.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연료 지배형 화재로의 전이다. 환기 지배형 화재란 말은 타고 싶은데 이 환기 지배란 말은 산소가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화재를. 그러니까 환기 지배형 화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연소가 안 되고 산소가 넉넉하면 연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는 공기의 유입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의해서 좌우된다. 연료 지배형 화재는 이 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얼마나 있냐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좌우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프레시오버라는 것은 실내 가연물이 타서 실내 국소화재에서 전체 화재로 이어지는 건데 전체 화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시오버 현상은 연료 지배형 화재로의 전이가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환기 지배형 화재로의 전이가 프레시오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레시오버는 내부 내장재가 탈 수 있는 물질들이 다 불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료가 좌우합니다. 가연물이 있어야지 프레시오버가 일어나요. 근데 프레시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화염이 많이 휩싸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실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료가 다 탄 다음에 다 탈 수 있는 물질이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서 더 타고 싶은데 못 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는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화재는요. 처음에는 산소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공기 중에 21%가 있으니까 산소는 항상 연소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어요. 있으니까 화재가 성장하냐 못하냐는 결국은 가연물의 양이 얼마나 있냐 이거에 의해 좌우될 거 아니에요. 가연물의 양에 의해서 좌우될 거다. 이 가연물의 양에 의해서 탈 만큼 다 타고 있는데 이제 연소가 되다 보니까 산소가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내 내부에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연물에 의해서 먼저 화재의 성장이 좌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환기가 되냐 안 되냐.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환기가 되면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화재가 잘 탈 것이고
환기가 안 되면 타고 싶은데 못 타고 끙끙 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훈소라는 말로 우리가 소방을 배우게 되면 훈소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화재는요. 처음에 뭐가 좌우한다? 탈 수 있는 물질이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환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화재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프레시오버라는 것은 일단은 프레시오버는 연소니까요. 산소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아요. 연료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레시오버가 일어나니까 이제 화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산소가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산소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환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화재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반대로 써줘야죠. 연료 지배형에서 뭐로? 환기 지배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려운 말이에요. 예,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실내의 천정 쪽에 축적된 미연소 가연성 증기나 가스를 통한 화염의 급격한 전파다. 네, 맞습니다. 내화 건축물의 실내 화재 온도 상황으로 보아 성장기에서 최성기로의 진입 단계다. 성장기의 마지막이라겠죠. 그래서 프레시오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다? 최성기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뭐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번에서 이 환기 지배형 화재하고 연료 지배형 화재 두 가지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3번입니다. 물질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분진 폭발 마그네슘 가연물이잖아요. 아연 가연물이에요. 금속분이죠. 둘 다 금속분이니까 가루 상태고 금속분이니까 가연물에 해당이 됩니다. 금속 화재가 있으니까요. 밀가루도 곡물이죠. 이런 곡물, 커피가루, 밀가루 이런 것들도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곡물도 가루 형태로 됐을 때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가루 4번만 연소가 분진 폭발을 안 합니다. 자, 4번이 시멘트. 64번 폭발의 종류에 따른 물질이 잘못 짜여진 것은 분해 폭발하는 물질에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이 두 가지가 있다. 맞습니다. 분해 폭발. 압력이 가해지면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고압의 상태에서 분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압력을 너무 크게 가해버리면 분해 폭발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분해 폭발 물질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세틸렌을 고압으로 못 눌러요. 아세틸렌을 고압으로 저장을 못하고 아세틸렌을 아세톤에 용해시킨다 그랬죠? 아세톤에 아세틸렌을 용해시켜 저장합니다. 그래야 고압을 가할 수 있다. 높은 압력을 할 수 있다. 자, 분진 폭발은 금속분, 밀가루 다 된다 그랬죠? 중화 폭발은 시아나수소, 염화비닐. 자, 맞습니다. 산화 폭발, 히드라진, 과산화수소. 산화 폭발이다 이 말은 산화에 의한 폭발 현상이니까 급격한 폭발 연소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히드라진은 맨유 이온물이에요. 사류 이온물이에요. 사류 이온물이니까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죠. 과산화수소는 용류 이온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이미 뭐하고 결합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산소를 내놓는 입장이지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을 일으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히드라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드라진 이렇게 나오면 N2H4예요. N2 첨자로 써야 됩니다. N2H4고 사류 위험물의 이석유류 수용성이면서 로켓 연료로 사용됩니다. 요 말 좀 기억을 하세요. 사류 위험물에서도 로켓 연료로 쓰는 게 있어요. 히드라진이에요. 히드라진 유도체는 오류 위험물이에요. 히드라진 유도체는 오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히드라진만 이야기하면 맨유다 사류입니다. 유도체들이 오류에 해당되죠. 자, 산화폭발. 예, 산화폭발이 가장 잘못된 말로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자, 폭갱 유도거리라는 것은 폭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면 폭갱이 빨리 일어나냐 이런 이야기죠.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정상 연소 속도가 작은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진다.
정상 상태에서 연소 속도가 작은 걸로 폭갱을 만들어냅니까? 큰 걸로 해야 폭갱이 일어나기 쉽습니까? 큰 걸로 해야죠. 폭갱이라는 것은 폭갱의 연소 속도는 얼마 정도 된다 했죠? 1000m/s에서 3500m/s 정도의 연소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얘들은 음속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슨 파를 갖는다고요? 충격파를 갖는다. 이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연소수가 빠른 걸로 해야 폭갱이라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압력이 높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폭갱이 일어나기 좋죠. 위험하면 폭갱이 일어나는 거죠. 폭갱이 위험한 현상이니까. 관지름이 넓을수록 짧아진다. 넓다가 관지름이 작아야지 분출,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넓을수록 짧아진다. 잘못된 말이 되겠죠. 점화원을 약할수록 점화원을 충분히 줘야죠. 점화원을 충분히 줘가지고 연소가 확 되게끔 해야지 폭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겨우 불붙게 만들면 폭갱이라는 이를 빠는 연소 현상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한 상태로 해당되는 거니까 폭갱 유도거리가 빨리 나올 수 있다. 짧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폭갱 유도거리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좌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폭갱 유도를 짧아지는 조건, 여기 4가지 있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고, 핵심 내용에서 폭갱이 뭔가 이렇게 한번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강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